서울 하나 사야 되는데. 일부러 월수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과목을? 월수금이 아니라 화요일이네? 아, 화수금이다, 화수금. 옥상 담배 가신 분들 그냥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그냥 공휴일인데 첫날이고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는데 저기 뭐죠? 저 야간반은 수업을 없어요. 주요 합반으로 하니까 그날은 쉬는 날 아침에 오전에 나오셔서 수업하시고요. 그래야 이제 조금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뭐 모의고사가 일요일 날 잡혀졌는데 수업 일수에 맞춰서 월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게 해준다든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3월 1일 날 수업합니다. 첫 스타트 공시법. 그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는 그동안 이제 수업은 이제 기본서로 일순환이 1월 달에 나름 이제 끝나고 3, 4월 달에 다시 한번 재반복이 들어가면서 1, 2월 달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3, 4월 달에 또 강하게 이제 또 이렇게 잡아주는 그 수업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되 공시법 선생님은 뭐 요약집 나오면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이렇게 보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만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꼭 사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은 3, 4월 달은 전 과목이. 그러나 이제 5, 6월 달 되면 5, 6, 7, 8에는 요약집 강의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다 사셔야 되고 그런 부분. 근데 본사에서 요약집이 조금 사실 비싸게 나왔어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참고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직위내가 저기 해주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학원에서는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공법. 그러니까 여기 첫면은 학개론이고 뒷면에는 민법하고 공법하고 수업 일정이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이제 8주 내지 9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가는데 원칙이 8주예요. 그다음에 민계공 세 과목은 이제 9주 걸리면은 이제 3, 4월 달에 9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특강은 이제 한 조금 저기 횟수를 줄여서 보통 6회를 하는데 6주를 하는데 학개론 선생님이 올해 또 이렇게 8회를 다 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8회로 잡아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초입에는 또 자세하게 듣고 또 듣고 반복을 해야 되니까 예, 하고 민법하고 공법은 일단 6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과목별 들으면 이제 교육비가 이제 써서 명시된 것처럼 학개론은 7만 원이고 다른 거는 6만 원씩 이렇게 되고 책값이 따로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세 개를 패키지로 그냥 다 묶어서 하시게 되면 이제 교재 부담 없이 그 포함해서 다 넣어드리고 할 테니까 그 좀 사실 식구도 적지만은 이런 특강 같은 것도 같이 다 동참해서 듣고 해야 그게 더 활력소가 나고 더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예습 복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을 오전에 수업 듣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특강이 들어가는 이 세 과목 정도는 이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라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전 수업 이거는 정규 수업은 결석하지 말고 수업을 듣는 걸로 끝내고 요 특강을 듣고 특강 이거를 동영상으로 리바이벌 해서 더 듣고 그렇게 해 가야만이 시험장에 가서 특강에서 나왔던 이런 자료들이 다 현장에 다 나오는 거거든. 우리 잊어먹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3, 4월 달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또 찾아가요. 근데 5, 6, 7, 8 되면은 그때는 진짜 몸도 힘들고 날씨는 덥고 엄청 이제 막 점수는 안 올라오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니까 요때 정말 1, 2월 달에 공부 좀 많이 못했다 하면 3, 4월 달에는 오후에 앉아서 여기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절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신 분들 완벽하게 다 안 돼요. 공부하면 공부를 시간 그 과목을 투자한 만큼 점수는 분명히 나와요.
근데 내가 그 과목에 투자를 안 하면은 시간 투자를 안 하면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정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야 이제 더 많이 공부하는 활력소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네. 민계공 기출 이제 오후 특강 들어가거든요. 3월 달에 저는 이제 6주하고 학교로는 오후 8주 나가시네. 기출 특강은 반드시 들으세요. 물론 모든 특강은 들어야 돼. 1년 안에 도망가시려면 오후에 댁에 돌아가셔도 특별히 공부하시기 쉽지 않아요.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게 좋고, 그다음 기출 문제는 제가 강의하는 게 다 기출이에요. 제가 기출 분석해 가지고 별 3개 하는 거고, 기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특강 이제 6주 할 건데, 제가 시험장에서 풀잖아요. 제 속마음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읽으면서 속마음으로 풀잖아요. 맞아. X. 그걸 해설을 할 거예요. 제 속마음을 겉으로 뱉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 문제 푸는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릴 거예요. 찍는 것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찍는지, 이런 함정은 넘어가지 않고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고르는 거. 제 문제 푸는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문제 푸는 그 방식대로 문제를 앞으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공부를 아주 제일 잘하는 공부 도사인 제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찍는구나, 찍는 실력, 특히 찍는 실력. 찍는 것은 이렇게 찍는 거다. 대충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특강 다 들으세요. 그건 생각하지 마. 그냥 듣는다고 해. 그럼 마음이 편해요. 시간만 허락한다면. 돈이 들지, 이제 문제는. 돈이 문제지. 에이씨, 짜증나. 듣고는 쉽지.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특강까지 들으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오후까지 특강까지 다 들으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되게 붙어요. 결과가 좋아. 그 정도로 오후까지 고생했잖아요. 오전 4시간 듣고 오후 또 특강 2시간 듣고 그러면 끝나면 참 힘들거든. 그 과정을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이 시험은 빨리 붙어서 올해 나가버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내년에 또 돈 들고 고생하잖아, 돈보다도. 그러니까 돈이 조금 힘들더라도 특강은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듣는 게 나를 위해서 오래 도망가 버려야지. 이 시험은 오래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확 해버려야 돼. 모든 시험은 그래요. 오래 한다고 그 시험에 붙는 게 아니야. 할 때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끝내버려야 돼, 단기간에. 고시 공부 10년 한다고 못 붙어요. 진짜예요. 대부분 고시 붙은 사람들은 5년 안에 다 합격해요. 70, 80%가. 저도 4년 만에 합격했고. 그러니까 10년 공부한다고 고시 못 붙어요.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 돼.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빨리. 그래서 그 기출특강은, 모든 특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기출특강은 듣기를, 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 힘들더라도, 몸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도 저는 들었으면 해요. 들었으면. 자, 이제 계약부 강론, 계약금 계약부터 설명할게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자, 오늘 계약금 계약의 기초를 잡을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자기 아파트를 팔겠죠.
갑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 자, 5억에 팝니다. 5월 1일 날 계약할 때 보통 부동산은 계약금 걸어요. 계약금. 우리는 계약금 건다고 하지만 이거 별도의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해요. 10%, 5억에 10%, 보통 5천.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하고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매매 계약은 앞으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만 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해요. 앞으로 소유권 주겠다는 거죠. 지금 5월 1일 날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등기.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을 갑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5천을 쏘아줘야 돼요. 5천을 계좌이체 해야 계약금 계약은 비로소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해요. 약속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지급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네요. 이런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건 외워야 된다는 얘기지. 요물 계약. 물건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할 요자예요. 물건의 인도, 즉 이때 물건은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실제 상대방에게 쏘아줘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합니다. 성립이에요. 성립.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의 성질.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이 나와요. 매매 계약도 없는데 계약금 계약 거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즉 매매 계약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계약.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속, 종이에요. 주종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덩달아 하는 종속된 계약이다. 이걸 종된 계약 그래요.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약정만으로 안 돼. 계약금을 실제 상대방에 쏘아줘야 성립. 따라서 요물계약. 매매가 주, 계약금은 거기에 붙어서 나오는 계약. 종된 계약. 요물계약이자 종된 계약이다. 이게 11번 나왔어요. 11번. 죽어라고 나온다는 얘기지.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에요. 가장 기초대. 어렵지 않죠? 어렵잖아요. 일단 듣고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외워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왜 계약금을 거는가? 5월 1일자에 계약금 쏘고 그 다음 계약을 이렇게 하죠. 6월 1일 한 달 후 중도금 주고 날짜 정하기는 뭐 당사자 마음이에요. 제가 예를 든 날짜일 뿐이에요. 7월 1일 날 잔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계약금을 걸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볼 거예요. 계약금의 기능이에요. 계약금은 왜 사람들이 계약금을 거느냐?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개. 자, 첫 번째, 갑이 아파트를 팔고 왔어요. 자, 5월 1일 팔고 집에 왔어. 계약서 쓰고 왔다는 얘기죠. 계약금이 입금됐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뉴스가 떴는데 이 주변이 개발된대요. 신도시가 건설된대. 자고 일어나니까 1억이 오르고 또 1억이 오르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 아파트 값이 5억에서 10억으로 뛰어버렸어요. 자, 좀 과장이에요. 얘니까. 자, 그러면 갑은 5억에 계약서 쓰고 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10억으로 올라버리면 이거 5억에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당연히 안 팔고 싶죠. 자, 을은 완전히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우와, 샀는데 막 개발된다 하고 값이 뛰어요. 얼마 좋아. 을은 엄청 좋고 갑은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갑은 5억에 팔기 싫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없애버리고 싶어. 계약을 없애버리고 무로 돌리고 싶어. 계약의 효력을 없애려면 계약은 체결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없애요. 계약은 지켜져야 돼요. 서로 약속한 거니까. 계약을 없애버리려면 먼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계약 취소로 날려버려야 되니까. 취소 사유는 법에서 딱 정해놔버렸어. 세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 경우에만 취소로 날릴 수 있어. 근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취소로 못 날려. 그러면 두 번째, 해제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 자, 해제는 민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근데 상대방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로 날릴 텐데 을은 채무불이행이 아직 없죠. 계약하고 왔는데 중도금 날짜도 아직 멀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로도 못 날려요. 그러면 또 있어. 합의해제라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합의해제는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없애는 거예요. 자, 합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합의해제는 계약인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돼야 되죠. 갑이 을에게 전화해요. 우리 합의해제하자. 그러면 을이 해줘요? 안 해주지.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합의해제로도 안 돼. 그럴 때 작동되는 게 이놈이요. 계약금. 계약금을 걸었으면 계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단 5천은 손해봐야 돼요.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만 볼 각오가 있다면 계약금 상당액 날리기만 하면 계약금 건계약은 해제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계약금 해제한다 그래요. 자, 갑은 5천만 원 날려야 돼. 그 얘기는 자기가 5천 받았죠. 거기다가 자기 돈 5천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1억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면서 해제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수령자는 계약금 받았죠. 계약금을 수령한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 2배 배액을 상환하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쪽이 해제하는 거고, 만약 계약금을 교부한 자죠. 계약금을 준 교부자는 계약금 준 5천을 그냥 너 가져.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할 수 있어요. 즉 계약금을 걸면 이 기능이 있어요. 해제 기능.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이걸 계약금 해제한다 그래요. 계약금 해제. 단 계약금 상당액은 손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1억 빨리 돌려줘 버리고 해제 들어가는 게 이득이에요. 5천 손해보고 10억에 팔면 되지.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언제 하느냐. 계약금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제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계약금 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필요 없는 물건을 샀어. 어쩔 수 없지. 날려야지. 필요 없는 물건 5억 주느니 그냥 5천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즉 계약금 해제는 첫 번째 기능이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이걸 계약금의 기능인데 첫 번째 해약금 이런 말이 나와요. 해약금으로 작동해요. 계약금은 첫 번째 기능 해약금으로 작동해요. 해약이 뭘까요? 해약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준말이 해약금이에요. 그냥 우리는 해약금이라는 말도 자주 뜨지만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능숙하게 해주면 돼요. 계약금을 거는 이유 첫 번째, 마음 바뀌면 해제사유, 법정 해제사유,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계약금 해제예요. 단 시기 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해제 버릴 수는 없고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주는 게 이 계약의 첫 번째 이행의 착수예요. 채무이행,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때만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시기 제한이 있어요. 계약 어느 한쪽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이행 착수는 항상 이때 일어나요. 중도금. 매도인의 이행은 언제 나와요? 잔금, 등기소리 이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매매계약에서 이행 착수는 결국 중도금 줄 때, 결국 중도금 주기 전이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행 착수 전.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면서 해제. 교부자 준놈은 계약금 포기하면서 해제. 이게 계약금 해제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이와 같이 해약금으로 작동해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사 채무불이행이 없는데도 마음 바뀌면 그냥 계약금만 날리면 돼요.
아파트 값이 올랐든 떨어졌든 상관없어. 계약하고 왔는데 아유 안 사, 안 팔아, 마음 바뀌었어. 그러면 계약금만 날리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없애버릴 수 있어. 상대방은 반항 못해요. 왜? 해제니까.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은 그래요. 야 임마 너 왜 계약금 해제? 100 쏘니까. 너 왜 네 맘대로 해제? 상대방은 힘 없어요. 쥐가 손해보고 날리겠다는데. 상대방은 이 같은 경우 계약금 해제로 들어오면 상대방은 기분 좋다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왜? 비록 5천은 벌었죠. 하지만 5억을 못 벌었잖아. 그러니까 안 좋지. 이게 계약금 해제 기능. 하나 더 있어요. 계약금은 두 번째 작동을 하는데 이건 위약금이라고 해요. 위약금으로 작동해요. 자, 위약금. 위약이 무슨 말의 준말일까요? 위약했대. 위약. 계약을 항상 약은 계약이에요. 지금 계약법 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반. 계약을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한 놈이 위약을 했어요. 계약을 위반했어요. 갑하고 을 중 갑은 소유권 주고 을은 대금을 줄 채무가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계약금 해제를 잊어요.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어요. 잔금날 등기서류를 안 줬거나 이놈이 잔금을 안 줬거나 채무 불이행이 있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 최고 한후 이행지체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에 따라 법정 해제예요.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에 따라 만약 을이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한번 최고하고 갑은 그래도 잔금을 안 주면 해제할 수 있어요. 법정 해제. 그 다음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을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도. 채무불이행의 효과예요. 일단 계약을 날려요. 해제. 그 다음 손해 있으면 돈 줘 이놈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 여기에요. 손해배상을 상대방에 청구하려면 일단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는 갑이 나한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걸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만약 소송화가 되면. 즉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손해가 있어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러면 한번 봐보죠. 얘는 반대로 드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갑이 등기 서류를 안 줬어요. 자, 을이 자기는 잔금 준비해 왔는데 이놈이 등기 서류 안 줬어. 한번 최고하고 너 이달 말까지 등기 안 넘기면 나 계약 해지할 거야. 한번 최고하고 그래도 등기 서류 안 줘요. 그러면 을은 계약 해제를 할 거예요. 자, 계약 해제했어요.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인 을이 과연 매도인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손해가 언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냐. 계약서 쓰고 교통비 이런 건 손해 범위로 보지 않아요. 일단 손해는 이때 발생해요. 자기가 5억에 샀죠. 근데 이 아파트가 10억에 뛰었어. 자, 그러면 갑은 계약금 해지로 날려버리면 되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중도금 받은 후 뛰었거든. 그러면 갑은 계약금 해지로 못 날려요. 중도금 받은 후 건물이 막 올랐어. 시가가. 갑은 못 날려. 그러니까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야, 내가 임마 5억에 어떻게 너한테 등기 넘겨주니? 그래서 얘는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야 임마 10억에 올랐는데 돈 줘야지. 돈이 아니요. 등기 넘겨야지. 안 주겠죠. 해제. 자, 손해는 이때예요. 네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서 나한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내가 이 아파트 소유자가 됐고 그러면 나는 5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 나는 5억에 샀는데 네가 등기만 제대로 채무 이행했더라면 내 집은 현재 10억일 텐데 네가 임마 소유권 안 넘겨준 바람에 나는 10억 이익을 누릴 기회를 손해봤다. 즉 매매가액의 현재 시가 10억에서 내가 산 가격 5억을 빼버린 이 차액이 손해예요. 즉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줬을 때 매수인들에게 손해는 아파트 값이 올라야 돼. 그 오른 차액을 못 누리는 게 손해예요. 이해가 가죠? 네가 넘겼으면 지금 내 아파트 10억인데 네가 안 넘겨주니까 내가 지금 하나도 못 벌었잖아. 나쁜 놈아. 5억 배상해. 즉 5억이 시가 차액. 매매가액하고 현 시가 차액이 손해. 의리받은 손해. 이해가죠? 이거 등기 넘겼으면 우리 집 지금 10억일 텐데 네가 안 넘겼어. 5억을 못 벌었잖아.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이와 같이 시가 상승, 시가 하락이 일어날 상황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 많지 않아요. 끼익 해봤자 몇백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지. 이래 급격하게 막 시가가 몇 달 사이잖아. 계약금, 중도금장 몇 달 사이에 시가가 확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결국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서로서로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는 대부분 없어. 결국 계약 해지만 하고 손해배상은 대부분 손해가 없어요. 시가 변동이 얼마 있겠어. 두세 달 사이에. 아까 같이 진짜 이러면 몰라도. 이건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보통의 매매계약에서는 없다고 보면 돼. 손해가. 그러면 결국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하라고. 여기서 계약금이 작동해요. 계약금을 걸면 이렇게 특약을 해요. 서로서로 잘 이행합시다.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당신 계약금 나한테 뺏깁니다. 서로서로 뺏기기.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하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기. 이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에요. 위약하면 계약금 뺏깁니다. 즉 만약 네가 계약 위반하면 돈 안 주면 나한테 받은 이거 내가 몰수합니다. 갑이. 그런 특약. 두 번째, 네가 등기 안 넘겨주면 네 돈 5천 보태서 100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런 특약. 그러니까 계약금 해지에서 나온 이거 그대로 이걸 특약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채무 불이행. 위약했을 때. 그러니까 위약금은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나와요.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약금 해제는 안 나와. 이행 착수 전에 마음 변함은 없애는 게 계약금 해제, 해약금 기능. 이에 반해서 위약금은 계약 위반이니까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나오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 해제를 하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손해가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한 놈은 무조건 뺏기기, 즉 손해배상조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계약금이. 그래서 손해배상조로 이 계약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손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뺏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손해배상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거다. 예정.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정해놓은 거다. 이런 말이 우리 시험지문에 뜨게 그런가 보다. 줄여서 그냥 손해배상조. 손해배상조로 계약금을 뺏는 거다. 누구로부터? 계약 위반한 상대방으로부터.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 법 조문은 해약금만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해약금만 있어. 위약금은 우리 법 조문이 없어요. 아예 규정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법조문은 계약금을 걸면 이 기능밖에 없어. 포기하고 백상환하고 해제하세요. 우리 법조문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워낙 좋잖아요. 위약금 기능을 거래 현실에서 쓴 거예요. 법조문이 없어. 법은 생각을 못해서.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아서 계약금을 이걸로만 쓰는 게 아니고 위약금으로 훨씬 많이 써요. 솔직히 이거보다. 그래서 위약하면 너 나한테 뺏기니까 계약 위반하지 마. 그거예요. 손해배상조로 뺏는 거예요. 손해가 있든 없든 뺏는 거예요. 너 손해 없잖아. 그런 말 못해. 그냥 뺏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계약 위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약금으로 작동하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은 기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법조문에 있는 해약금. 해약금은 말 그대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 이에 반해서 위약금은 이 위약을 뚫어지게 봐야 돼. 위약. 계약을 위반했네.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뭐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는 단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계약할 때 위약금 특약을 해야 돼요. 특약으로 걸어놔야 돼요. 당신 채무불이행하면 계약 위반하면 나한테 뺏깁니다. 반드시 특약상으로 걸어야만 뺏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만 뺏는다. 특약이 없다면 뺏을 수가 없어요. 채무불이행에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다 계약금 걸 때는 둘 다 적어놔요. 계약금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특약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해약금은 특약이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계약금으로 한번 가봐요. 성립 있고 일방약이 있고 계약금 372페이지. 자, 3번에 계약금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제목이 뭐예요? 해약금이요. 우리 법은 계약금 걸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만 법조문에 규정을 해요. 그래서 봅니다.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의 어느 한쪽이 계약할 때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놈은 교부자는 매수인 을이겠죠. 준 놈은 포기. 수령자 받은 놈은 계약금 항상 누가 받아요? 매도인이 받아. 항상. 준 놈은 을이고 받은 놈은 항상 갑이요. 자, 받은 놈은 배액을 상환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계약금 해제예요. 계약금 해제. 그렇게 익숙해지세요. 자, 이제 밑줄 긋습니다. 계약금. 첫 번째 좀 배우죠. 계약금 밑줄. 계약금을 자 교부한 때 밑줄. 계약금을 교부한 때. 교부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으로 돼 있어요. 실제 교부한 때로 돼 있어요. 교부했죠. 이게 바로 요물계약이에요. 약정이란 두 글자가 안 떴죠. 계약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 계약금을 교부한 때. 그러면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죠. 자, 이제 성립한 거예요. 줬으니까. 그러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밑줄. 어느 한쪽이에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요. 시기 제한이죠. 계약금 해제 시기 제한.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이행에 착수 전에만 그 말이야. 이행 착수 전에만. 자, 교부자 밑줄. 교부자 준 놈은 포기 밑줄. 자, 수령자 밑줄. 받은 놈은 배액 상환 밑줄. 그 다음에 매매계약 해제 밑줄. 이 법조문에 별 3개 왔어요. 별 3개. 이게 바로 계약금 해제예요. 줄여서 해약금. 자, 그러면 법적 성질 가면 이제 내용 갑니다. 계약금 계약은 첫 번째 요물계약이다. 별 3개. 그렇죠? 계약금 약정만으로 안 돼요. 실제 지급해야 돼.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요물계약이다. 별 3개. 아주 잘 나와요. 자, 오른쪽.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요. 거기도 별 3개. 아주 세트로 2개 잘 나와요. 요물 계약이 더 잘 나오지만 종된 계약도 한 5번 나왔어.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 계약은 종. 여물 계약이자 종된 계약이다. 별 3개. 자, 오른쪽 3번 계약금의 종류. 자, 계약금의 기능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일단 해약금에서 다음 페이지 4번 계약금 해지에 관한 게 4번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 파트를 공부하는 거 왼쪽 오른쪽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 자 해제의 시기 동그라미 1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시기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밑줄 당사자 어느 한쪽이에요. 당사자 어느 한쪽 이행 착수하기 자 이행 착수할 때 밑줄 하시고 그 위에 써요. 이행 착수 전에만 이행 착수 전을 써놔요. 전 이행 착수 전인데 374페이지 374 4번에 반가로 2번에 1번 하고 있어요. 4번에 2번에 1번 찾았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밑줄 그 위에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하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이행 착수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중도금 두 번째 줄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중도금 제공 이게 이행의 착수예요. 매매에서는 결국 중도금 지급 전에만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이행 착수 전에만 중도금 지급 전에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시기 제한. 그래서 이행 착수 전 별 3개. 별 3개. 시기 제한이에요. 이게 계약금 해제인데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겨봐요. 위약금 있죠. 자 일단 2번 해약금 앞에 계약금 종류 2번에 해약금 중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고딕이 있죠. 두 번째 줄 밑줄 치고 별 3개. 무슨 말이냐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특약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고 했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 말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즉 특약이 있든 없든 해약금 기능은 있다 그거예요. 이 말을 어렵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 떠요. 맞는 지문이에요. 별 3개 하시고 잘 나와요. 그 다음 계약금의 두 번째 기능 위약금 기능이에요. 자 위약하면 계약 위반을 빨리 생각하시고 계약 위반은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걸 이렇게 연상을 거쳐야 돼요. 내용을 어디로 가느냐 위약금에서는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액의 그 예정 찾았죠. 거기 기억을 먼저 읽어야 돼. 위약금이란 게 뭐냐 그게 기억에 설명되어 있어요. 봅니다. 준 놈이 채무 불이행을 했죠. 교부자는 의리겠죠. 의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받은 놈이 몰수. 그 다음 받은 놈이 계약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하면 받은 놈은 갑이겠죠. 갑이 불이행하면 받은 놈이니까 배액 상환이란 말이 나오겠죠. 2배 돌려줘야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뺏기기 이거 약정 동그라미 빵 이렇게 하기로 특약 환경을 위약금 특약이라고 해요. 계약금 해제 그거 똑같아. 단지 뭐가 달라져요?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해야 돼. 위약금이 나오려면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그럼 계약금 뺏기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준 놈은 뺏기고 받은 놈은 2배 상환. 이게 뺏기는 거지. 자기 계약금 상당에. 자,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 시 계약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특약. 이게 바로 손해배상조예요. 손해배상조로 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특약, 약정 밑에 특약 쓰세요. 특약. 2번의 기억 두 번째 줄 배액 상환을 걸 약정했죠. 이와 같이 위약금 특약을 걸어야 돼요. 자, 약정의 특약 동그라미 빵하고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는 특약 내용이 이렇게 돼요. 계약 위반한 놈은 준 놈은 상대방한테 뺏기고 받은 놈은 2배 돌려주기. 이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자, 이제 위로 가요. 따라서 니은 1번 의의 두 번째 기억 니은
이와 같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상대방이 위약에도 몰수되지 않는다. 즉 위약금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못 뺏는다 그거예요. 특약 안 걸면. 이유. 법조문에 없어서 그래요. 법조문에 없으니까 당사자가 계약 자유원칙이죠.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에다 특약사항 다 먹힌다고 해서 특약 걸면 돼.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낸 계약금 기능이 이거예요. 법 만들 때는 해약금밖에 생각 못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만들어내 버렸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써야겠다. 머리 좋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위약금 기능은. 특약 없는 한 위약금으로 못 뺏는다. 거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니은에 곧이게. 특약 없는 한 절대 상대방에게 뺏기지 않아요. 별 3개. 그래서 이 위약금은 이번에 기억을 통해서 위약, 채무불이행 밑줄 하시고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이걸 외워야 돼. 위약하면. 계약 위반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지. 계약 위반하면 계약금 뺏깁니다. 이런 특약이 있을 때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고 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뺏는 거지 특약이 없다면 절대 뺏지 못한다. 시험은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약이 없다면 뺏지 못한다. 이게 계약금에서 가장 기초공사예요. 해약금, 위약금 구별하는 거. 이제 3월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왼쪽 오른쪽 내용이 있죠. 계약금 해제, 해약금과 관련된 이 내용, 판례, 조문 이걸 공부하면 계약금 계약은 한 문제를 맞춰요. 자, 이렇게 기초공사 했으니까 이제 담보책임 가야죠. 담보책임 가서 오늘 기초공사하고 또 3월에 열심히 해야죠. 담보책임. 쉬어야겠네. 쉬고 해요.